나이랑 상관없이 피부 늘어짐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그리고 탄력이 좀 부족하고 피부 양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절개를 하셔야 되고, 탄력성이 살아있는 분은 적합하겠고, 피부 늘어짐이 없는 그런 분들한테 이제 눈 밑 지방제 배치가 가능하게 되겠죠. 당연히 이제 그 절개를 안 하는 눈 밑 지방제 배치가 붓기가 바로 빠르겠죠.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아름다움의 시작 눈으로부터 아이오 성형외과 박병호 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눈밑이 처질 때 하는 하안검 수술이랑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모르시는 시청자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두 수술의 차이점이 어떤 게 있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일단 뭐 하안검이나 눈밑 지방 재배치라고 하면은 눈 밑에 지방 주머니가 툭 붉어져 나온 상태에서 필요한 수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눈 밑이 이렇게 튀어나오거나 이게 비쳐 보이면은 약간 뭐 다크서클로 보이기도 하고, 지방 주머니 튀어나오면 약간 나이 들어 보이고 뭐 퀭해 보이고 피곤해 보인다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요. 하안검 수술과 눈밑 지방 재배치는 기본적으로는 눈 밑에 있는 튀어나온 지방을 재배치를 함으로써 좀 들어가 보이고 편편하게 보이게끔 하는 수술인데,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하안검 수술이라고 하면은 속눈썹 밑으로 절개선이 들어가서 이제 피부를 절제하게 되는 게 포함이 됩니다. 눈밑 지방 재배치는 아무래도 피부 탄력이 있고 좀 젊은 분들, 이런 분들은 피부 조작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결막을 통해서 들어가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하안검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 이제 피부서부터 안쪽 결막까지 세 개 층으로 나눌 수 있는데, 피부 절제가 들어가서 근육을 통과를 한 후에 지방 재배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겠고요. 눈밑 지방 재배치는 결막, 눈 속 결막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바깥에 절제가 안 들어가게 되는 거죠. 각각 장단점이 있겠지만 하안검 같은 경우는 늘어진 피부를 제거를 해서 좀 더 젊어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은 절제 부분, 절개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단순하게 지방이 좀 튀어나오거나 하신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도 하안검 수술이 필요한가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젊은 분들 중에 피부 탄력이 있고, 혹은 뭐 나이가 조금 들었다고 하더라도 피부가 전혀 늘어지지 않고 탄력이 있다면은 하안검 절제가 안 들어가고 결막을 통해서 하는 눈밑 지방 재배치만으로도 개선이 상당 부분 되기 때문에 눈밑이 튀어나왔다고 하더라도 꼭 하안검을 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 피부 상태, 그 조직의 어떤 늘어짐 정도나 어떤 탄력 그 부분을 체크한 후에 절제 안 해도 되겠다, 절개 안 해도 되겠다 그러면은 눈밑 지방 재배치가 가능합니다. 사실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눈 위 꺼짐도 있고 눈 아래도 꺼져 있으면서도 눈이 이제 요 경계선 통해서 그 윗부분이 튀어나오고 밑에는 이제 그늘지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피부 늘어짐이 있기 때문에 딱 보셔도 절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눈 밑 경계선 절개를 통해서 절개선이 보이는데, 이 절개를 한 후에 근육층을 넘어서 그 안에 있는 지방을 이 고랑 쪽으로 재배치를 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안검을 하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나이가 있으신 분인데 하안검 수술 같은 경우에는 주름을 없애기 위한 수술은 아닌데, 물론 늘어진 피부를 절개함으로써 주름 부분이 좀 펴지긴 합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제거되는 경우에는 눈이 뒤집힐 수 있기 때문에 적당량을 해야 되고, 이 튀어나온 지방 부분을 재배치함으로써 이 모양이 좋아지는 겁니다. 10년 이상 젊어 보이는 이런 효과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절개를 하셔서 해야 되는 경우고요. 차이가 되게 크네요. 이제 뭐 아무래도 많이 튀어나오거나 많이 늘어진 분들은 그만큼 더 효과적이라고 느끼실 수 있겠죠. 사진만으로 봤을 때는 명확하게 딱 뭐 절개를 하겠다, 결막 통해서 비절개로 하겠다, 이거는 명확하진 않지만, 사실은 피부를 다 만져보고 어떤 탄력이나 이런 걸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도 절개가 좀 적합했기 때문에 절개를 통해서 뭐 10년 이상 젊어 보이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피부가 많이 늘어졌는데 단순히 눈밑 지방 재배치만 한다, 그럼 늘어진 피부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절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절개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눈밑이 처졌을 때 그러면 하안검이랑 눈밑 지방 재배치 중 어떤 수술이 더 적합한 거예요? 나이랑 상관없이 피부 늘어짐 정도가 이제 심한 경우에는, 그리고 탄력이 좀 부족하고 피부 양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절개를 하셔야 되고, 결국에는 피부 탄력도와
피부 늘어짐 정도 이런 거에 따라서 결국에는 구분이 되겠죠. 그럼 하안검 수술은 그러니까 꼭 중년층 이상 정도 됐을 때 받는 게 제일 좋은 건가요? 중장년층만 하안검을 하신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20, 30대도 피부가 많이 늘어져 있으면서 지방이 좀 꺼져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색소 침착도 심하고 그런 경우에는 절개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랑 상관없이 결국에는 피부 상태에 대한 체크를 해야 되겠죠. 심지어는 뭐 10대 때도 하는 경우가 있죠. 그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제 속눈썹 찌름, 급속도로 시력이 떨어진다든가 자극이 너무 심해서 이제 손상이 심하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수술 바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진 한번 보시면은 뭐 찔리는 게 직접 보이진 않지만 아무래도 주변에 조직들이 덮으면서 안으로 속눈썹이 말려 들어가면서 굉장히 안구를 자극하는 사진인데 수술 후에 약간 이걸 입어전에 약간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게 함으로써 그 자극을 막아주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 지나면은 사실은 티가 많이 안 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눈밑 지방 재배치가 적합한 케이스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눈밑 지방 재배치가 가능한 분은 피부 톤, 어떤 탄력성이 살아있는 분이 적합하겠고 피부 늘어짐이 없는 그런 분들한테 이제 그 눈밑 지방 재배치가 가능하게 되겠죠. 그냥 젊고 피부 탄력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눈 밑에 지방이 약간 튀어나왔을 경우에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면 만족도가 굉장히 높죠. 사진 잠깐 보여드리면은 사실은 이분은 뭐 나이가 20, 30대는 아니신데 피부가 처짐이 심하지 않고 그 늘어짐 정도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요 눈밑 이렇게 비쳐 보이고 고랑진 부분만 살짝 재배치해 주면 되기 때문에 절개 안 하고 눈밑 지방 재배치만 하게 되면은 이게 전이고 이게 후가 되겠죠. 이렇게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면 상대적으로 눈밑 애교가 좀 도드라져 보이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젊은 분이죠. 사실은 밑에 지방이랑 이 위에 부분 도드라진 분이 애교가 또 아니거든요. 애교랑 밑에 지방이랑 겹쳐가지고 굉장히 애교가 크게 보이는데 재배치를 하게 되면은 애교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지방은 좀 들어가고 있는 눈이 되겠고 애교 같은 경우는 근육 부위이기 때문에 뭐 애교를 다시 살리는 수술을 하실 수는 있겠죠. 탄력이 있으신 분들은 눈밑 지방 재배치만으로 충분히 만족도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거 추가적인 질문인데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이 다크서클에도 개선 효과가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래서 이게 좀 달라 보이나요? 기본적으로는 뭐 지방이 나와서 그 눈 감는 근육에 있는 혈관들이 비쳐 보여가지고 색깔이 비쳐 보이는 경우도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피부 톤 자체가 변색이 되면서 다크서클이 심한 경우도 있겠고 상대적으로 되게 꺼져 있으면서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또 비쳐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그 원인에 대한 솔루션이 다르고 기본적으로는 눈밑 지방 재배치는 다 기본적으로 깔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아주 특이한 경우에는 눈밑 지방 재배치 없이 지방 이식만으로 다크서클을 좋게 할 수 있겠지만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눈밑 지방 재배치를 기본적으로 하고 플러스 지방 이식을 할지 안 할지는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해야지 다크서클이 좋아진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난 후에 비쳐 보임이 심한 경우에는 미세 지방 이식을 해가지고 그 비쳐 보임을 좀 줄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그거는 진료 때 이미 이 안내가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는 이제 전문의와 상담을 잘 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선생님께서 하안검 수술이 절제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제 생각에 흉터가 남을 것 같은데 그럼 흉터가 남을 가능성이 높나요? 하안검 수술하면? 이제 보통 하안검 수술은 절개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속눈썹 밑에 절개선이 남게 되는데 당연히 칼을 대면 흉터가 남게 되겠죠.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그 주름선과 나란히 가게 되면서 잘 못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빠른 경우에는 한두 달이면 생각보다 거의 안 보이는 분도 계시고 오래 가는 경우에는 3개월, 6개월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칼을 대면 당연히 흉터가 남죠. 남는데 그 남는 부분이 사람들이 알아채냐 못 알아채냐 이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대부분 굉장히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흉터가 안 남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이것도 사실은 술기에 따른 건데
그 너무 많이 쳐졌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피부 절제를 하게 되면 흉터가 또 많이 남으면서 그 피부 당기는 힘도 세지기 때문에 흉터가 많이 남거든요. 속눈썹이 이렇게 뒤집어 보이듯이 눈꺼풀이 이렇게 뒤집히는 경우도 있고 그분은 되게 우려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수술 전에 그 잘라내는 양을 평가한 후에 뒤집어지거나 흉터가 많이 남지 않게 수술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즉 계획을 잘 세워야 되겠죠. 계획을 잘 세우고 촘촘하게 정성들여서 잘 꾸미면 시간 지나면 티 안 남습니다. 이제 전이고 절개를 눈 밑으로 이제 하셨지만 두세 달 정도 지난 후에라도 뭐 거의 뭐 사람들이 못 알아보게 그럼 되니까 그거는 수술 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에 전문가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회복 기간이나 일상 복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환자분들한테는. 그러면 두 수술 중에 어떤 수술이 좀 더 회복이나 일상 속도 그 복귀가 빠를까요? 당연히 이제 그 절개를 안 하는 눈밑 지방 재배치가 복귀가 바로 빠르겠죠. 사실은 멍도 안 들면은 다음날 아무도 못 알아보겠죠. 그래서 복귀는 당연히 눈밑 지방 재배치가 빠르고, 근데 사실은 절개를 한다고 해서 일상생활에 복귀 못하냐? 당연히 바로 가능하죠. 다만 그 절개선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수술했구나 알게 되는 게 문제인 건데, 사람을 응대 안 하고 나는 뭐 본인의 일만 하신다, 약간 불편감은 있겠지만 일하는데 전혀 지장 없고요. 사람 상대하는 일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익스큐즈가 되는 분들은 뭐 바로 다음날 일하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일상생활은 바로 가능하나 정말 보여지는 게 중요하다면 조절을 좀 하셔야 되겠고 1, 2주 정도는 조금 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근데 1, 2주 쉬는 분들이 많지는 않고요. 평균 직장인분들 2, 3일 정도 휴가 내시고 그 다음에 복귀하셔서 뭐 일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보입니다. 혹시 회복이 빨리 할 수 있는 그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선생님만의? 뭐 저만의 팁은 없고요. 다 비슷하게 아마 다 설명을 들으실 것 같은데 초반에는 좀 붓기가 심하기 때문에 그때는 뭐 냉찜질을 통해서 좀 초반에 막아주는 거고 일주일 이후부터는 온찜질 통해서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이런 게 필요하고요. 가만히 누워 계신다기보다는 가볍게 산책하시면서 무리되지 않게 돌아다니시는 게 오히려 붓기 빠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선생님과 하안검과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은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대부분 하안검 많이 하시고 젊은 분들은 눈밑 지방 재배치를 많이 하시게 되는데 아무래도 절개에 대한 부담감 많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내가 꼭 나이가 들었다고 절개를 하는 그 하안검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피부 상태가 만약에 좋다면은 눈밑 지방 재배치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본인 상태에 대해서 확인하시면은 좀 마음 편하게 수술 결정하거나 가벼운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실 수도 있으니까 내원하셔서 전문가와 상담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네, 오늘 컨텐츠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